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예요. 어쩌다가 아들보다도 어린 종민이랑 이런 사이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때인 종민이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겁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녀석에게 안길 때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곤 해요. 잘해주고 싶어서 단둘이 있으면 저도 엄청 적극적으로 변하곤 하죠. 이 나이에 종민이 같은 남자를 또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있어요. 짓궂은 종민이는 아주 남사스러운 것들을 막 요구하면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해요. 평소에 꼭 해보고 싶었다면서 조르는데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면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언젠가부터는 저도 그런 느낌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몰라요, 부끄럽네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만 주절주절 다 들려드려 볼게요. 저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대학생들에게 방을 임대를 주고 있어요. 마당이 딸린 작은 단독주택인데 제 노후를 책임져 줄 소중한 물건이기도 해요. 제가 1층에서 지내고 있고요. 2층, 3층은 원룸처럼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놓고 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해놓은 것들이었죠. 그 덕분에 가정주부였던 제가 아들도 잘 키워낼 수 있었네요. 하나 있는 아들은 얼마 전에 취업을 해서 서울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었어요. 하숙을 준 게 아니라서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다 보니 하루하루가 참 조용하더라고요. 그나마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밥 차려주고 챙겨주고 잔소리하느라 바쁘게 보냈는데요. 이제 그런 일도 없으니까 한가하다 못해 어느 때는 무료하게 느껴지는 날들도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2층에 살던 학생 한 명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방이 하나 비게 되었고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 덕분인지 다음날 바로 방을 보러 오겠다는 학생이 있었어요. 주로 거래하는 부동산 정여사랑 같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바로 종민이라는 아이였어요. 종민이는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하면서 지낼 곳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주 미남은 아니었지만 요즘 말로 훈남처럼 훈훈한 모습의 청년이었어요. 덩치도 좋은 게 아주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었죠. 집이 마음에 든다면서 계약을 하겠다는 종민이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성격도 서글서글한 게 더 호감이 가는 청년이었던 것 같았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놀랍게도 아들이 졸업한 학과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물론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다 보니 아들하고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 반갑더라고요. 종민이는 그렇게 며칠 후에 이사를 들어오게 되었어요. 싹싹한 녀석은 오며 가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꼭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죠. 제가 마당에서 뭐라도 하고 있으면 다가와서 도와드릴 건 없냐고 묻기도 했고요. 그런 종민이가 참 반갑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들 녀석도 이렇게 살갑게 저를 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가끔씩은 마당에 서서 가벼운 대화도 나누고 우리는 가까워져 갔어요.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말이에요.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고요. 종민이가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종종 밑반찬 같은 걸 챙겨주기도 했죠. 그렇게 소소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죠. 아침부터 비가 거세게 내리는 게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건가 싶었어요. 평소 술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부침개에 막걸리라도 한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술을 홀짝이는 건 조금 궁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부침개를 한두 장 부치는 것도 번거로운 것 같았고요. 잡생각도 떨칠 겸 집안일을 하면서 저는 오전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죠. 거셌던 비는 조금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정말 끊이지 않고 부슬부슬 계속 내리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점심을 때우고는 낮잠을 한숨 청하기도 했죠.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소파에 누워 있으니 잠이 솔솔 쏟아져 왔거든요. 그렇게 오후쯤 일어났더니 비는 그쳤더라고요. 그런데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 하고 싶다는 생각은 그대로였어요. 그때 2층 사는 종민이가 떠올랐죠. 넉넉하게 구워서 조금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지 싶더라고요. 저는 솜씨를 발휘해보기로 하고 장을 보러 다녀오기도 했죠. 초저녁쯤 시간이 되었을까요? 현관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누구인가 싶어 창문으로 빼꼼히 내다보게 되었어요. 3층 사는 투덜이 남학생이 들어오면서 종일 비가 온다고 혼잣말로 투덜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그리고 잠시 후에 종민이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고요. 저는 얼른 창문 틈으로 종민이를 불렀죠. 비가 와서 부침개를 조금 만들까 하는데 이따가 가져다 주겠다면서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반색을 하면서 안 그래도 종일 비가 와서 부침개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괜찮으시면 1층에 와서 같이 먹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그러라고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집안에 누군가를 들이는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고 종민이는 거실에 앉아서 제 말동무가 되어 주었죠. 종민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부침개에는 막걸리가 딱이지 않냐면서요. 안 그래도 한 병 사다 놓은 게 있다고 했더니 막걸리까지 사다 놓으신 거냐면서 종민이는 너스레를 떨면서 웃음을 터뜨렸고요. 한 병 가지고 되겠냐면서 부침개 구우시는 동안 후딱 몇 병 더 사오겠다면서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같이 술까지 마시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찌나 잽싼지 말릴 겨를도 없었어요. 그리고 막걸리를 3병이나 사온 거 있죠. 그걸 다 먹을 거냐고 했더니 오늘 다 못 먹으면 내일 먹을 거라면서 장난치듯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넉살 좋은 종민이가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별것 아니지만 제가 음식 만들고 상을 차리는 걸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잠시 후에 우리는 거실에 작은 상을 펴고 마주 앉았어요. 종일 막걸리가 땡겼는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온몸이 노곤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죠. 종민이는 어쩜 이렇게 부침개를 맛있게 구우셨냐면서 넉살 좋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는 게 이리도 기분이 좋은 일이었나 싶더라고요. 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막걸리는 달달했어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종민이도 참 다정하게 느껴졌고요.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우리는 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은 서울에 가 있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종민이는 때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떨 때는 맞장구를 쳐주면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참 이 녀석 괜찮은 남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취기가 올라온 저는 평소보다 과감해져서 종민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았어요. 그냥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민이도 그런 제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적적하셨겠다면서 먼저 제 손을 슬쩍 잡기도 했으니까요. 다 마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주고받고 하다 보니 막걸리 4병을 다 비우게 되었어요. 그때 종민이가 저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죠. 오늘 그냥 자고 가도 되겠냐고요. 저는 녀석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그 순간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심장이 그러라고 시킨 것 같았어요. 그날 그렇게 종민이는 제 방에서 저와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술에 취해서 몽롱하기도 했고요. 아들보다도 어린 남자와 그러고 있다는 게 너무 야릇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10년도 넘은 것 같았으니 제가 얼마나 안달이 나 있었겠어요. 저는 종민이의 손길에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우리는 밤새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종민이는 정말로 멋진 남자였어요. 오랜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밤새 선을 다 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깨어나서 얼굴을 마주치곤 멋쩍은 듯 웃어버렸죠. 너무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보내서 그랬는지 몸이 개운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종민이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민망한 마음에 저는 말을 돌리면서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줌마가 아침을 맛있게 차려준다면서요. 종민이는 얼큰한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려는데 종민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어제 너무 좋았다고 말을 해주는 거 있죠. 그 말에 제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기분도 들었고요. 젊어서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었지만 생각해보니 저에게 그렇게 낯뜨거운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종민이의 그 말에 저도 좋았다고 답을 해버렸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야릇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금방 아침을 차려주겠다면서 씻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어제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 있죠. 정말로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생각에 괜시리 웃음이 나오기도 했고요. 잘 부르지도 못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기도 했죠.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종민이는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종종 아줌마를 보러 와도 되냐고요. 저는 종민이의 눈을 보면서 웃어주었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죠. 그렇게 아침을 함께하고는 마당으로 제가 먼저 나와서 위층을 둘러봤어요. 혹여나 다른 세입자 학생들이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저는 종민이에게 얼른 올라가서 학교 갈 준비를 하라고 손짓을 했죠. 짓궂은 녀석은 이따가 밤에 또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설레는 말을 하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있었던 일이 정말인가 싶을 만큼 헷갈리기도 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살짝 혼란스럽기도 했는데요. 아들보다 어린 종민이와 그런 시간을 가져버렸다는 게 사실은 너무 기분이 좋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오겠다는 종민이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친구들하고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늦게서야 돌아온 종민이는 한밤중에 제 현관문을 노크를 했고요. 종일 종민이가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살며시 열어주었죠. 제 생각을 종일 했다는 그 녀석의 말에 이미 저는 무장해제가 되어버렸고요. 녀석의 손을 잡아서 안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그날도 우리는 밤새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이틀 연속으로 일했던 날이 있었나 지난 인생을 뒤돌아봤는데요. 없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난 종민이가 저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셈이었죠. 그날은 전날보다 조금은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안방에 불은 꺼두었지만 은은하게 비치는 종민이의 실루엣은 정말 다부지게 느껴졌어요. 본게임이 시작되고 나서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는 종민이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었죠. 전날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이에요. 체력도 참 좋지, 종민이는 정말로 저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주기도 했네요.
너무 좋다는 말이 저절로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요. 그리고 그 순간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죠. 그렇게 폭풍 같은 밤을 보내고 나서 저는 다음날 오랜만에 늦잠을 자버리고 말았네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이틀 연속으로 그러기에는 체력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민망하게도 그날은 종민이가 먼저 일어나서 저를 깨워주었는데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아들보다 어린 종민이와 진하게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종민이는 종종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은근슬쩍 제 뒤에 몸을 바짝 밀착시키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곤 했는데요. 그럴 때면 종민이의 그것이 그대로 느껴져서 저는 민망해지곤 했어요. 이 녀석이 제가 부끄러워하는 걸 알고는 더 짓궂게 그러는 듯 했는데요. 그래도 저는 종민이의 그런 은큼함이 싫지는 않았답니다. 젊어서 그런지 종민이는 어찌나 금세 달아올라 버렸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종민이의 손을 잡고는 방으로 이끌곤 했죠. 사실은 저도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렇게나 나이를 먹어버린 저인데 아들 같은 종민이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박력 넘치게 저를 사랑해주는 녀석을 바라보고 있으면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죠. 종민이 덕분에 저는 살아있음을 느끼곤 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젊고 팔팔한 종민이에게 젊은 여자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요. 혹여나 종민이에게 그 또래 애인이 생기더라도 제 생각이 났으면 했죠. 그래서 저는 종민이가 저를 잊지 못하게끔 아주 정성스레 녀석을 사랑해 주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것들을 저는 그 녀석을 위해서 척척해 주곤 했죠. 어떻게 해줘야 종민이가 좋아할까 싶어서 저는 혼자 있을 때면 인터넷을 찾아보곤 했어요. 어렵게 검색을 해서 찾아낸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괜시리 혼자 달아오르곤 했고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뒀다가 종민이와 사랑을 나눌 때면 그대로 흉내내면서 해주었어요. 제가 과감해지는 걸 보고는 놀라면서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종민이 덕분에 저도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면서 젊게 사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어쩌다 이렇게 선물 같은 녀석이 저에게 오게 된 걸까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서 참 외로운 세월을 살아왔는데요. 사무치는 외로움에 혼자 잠 못 들던 그 시간들을 종민이 덕분에 다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종민이의 품에 안겨 있을 때나 녀석의 투박한 손으로 저를 만져줄 때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서로가 잘 맞아서 시간이 허락할 때면 꼭 사랑을 나누기는 하는데요. 그것 말고도 우리는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종민이가 얼마 후에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어느 날인가는 뜬금없이 맥주를 몇 캔 사와서는 저하고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허겁지겁 달려들던 녀석이 진지한 척을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기다리라면서 주방에서 뚝딱 안주거리를 만들었어요. 맥주랑 같이 먹기 좋게끔 냉장고에 있는 소시지도 조금 볶았고요. 냉동실을 열어보니 마트에서 사온 만두가 있길래 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내기도 했죠. 제가 주방에서 뭐라도 하려고 하면 은근슬쩍 다가와서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던 능글맞은 종민이었는데요. 그날은 안 그러는 걸 보니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정말로 큰 고민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후딱 안주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죠. 무슨 고민인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녀석이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키고는 입을 열었어요. 곧 졸업반이고 하니 취업을 고민해야 하는데 딱히 본인은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자라도 생겨서 이별을 고하려는 건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녀석은 말을 이어갔어요.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기는 한데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이에요. 학과 선배들 중에 몇 명이 9급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는데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니 일하기가 나쁘지 않다고 했다나요. 고향집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봤더니 졸업하고 몇 년은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대요. 저는 그럼 잘 된 거 아니냐고 학교 다니면서도 시간 날 때 조금씩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겠다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녀석이 그런 시험 준비하는 게 은근히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종민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는 말을 건넸죠. 아줌마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뒷바라지 해줄 테니 이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공부에 집중해 보라고 말이에요. 밥이며 청소, 빨래도 다 해주고 할 테니 편하게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했죠. 그리고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쌓이면 언제든 와서 아줌마랑 스트레스 풀자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종민이가 그거 생각나서 내려오면 언제든 환영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녀석이 조금은 마음이 안정이 되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우리 종민이 공무원 만드는 거 아줌마가 정성으로 뒷바라지 할게 라고 한 번 더 말을 건넸어요. 맥주도 몇 캔 마셨고 저의 나긋한 위로에 그제서야 결심을 했는지 종민이는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고맙다고 조만간 공부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남은 맥주를 다 비우고 나서 우리는 그날도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정성스레 종민이를 사랑해주면서 말을 했죠. 시험 준비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안 해줄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깍쟁이같이 말하는 저 때문에 종민이는 그날 많이 안달이 났었나 봐요. 어찌나 격하게 달려드는지 저는 몇 번이고 가버리고 말았네요. 평소에 저는 술을 즐기지는 않았는데요. 맥주를 2캔 정도 마셨더니 몸에서 열이 나면서 더 쉽게 가버렸던 것 같아요. 그날의 연애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생각이 날 만큼 격렬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정말로 종민이는 인터넷 강의를 끊어서는 시험 준비에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제가 공부를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니 저는 종민이 방에 가서 빨래며 청소 같은 것들을 해주게 되었네요. 뭐 본격적인 공부는 졸업하고부터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종민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오고 있기는 해요. 졸업 준비에 공무원 시험 준비까지 동시에 하려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저에게 기분 좋게 해달라고 더 요구를 해오는 거 있죠. 은큼한 속내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응원한다는 생각으로 종민이를 엄청 정성스레 사랑해주곤 한답니다. 그래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조금은 자제를 시키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랑 연애하면 몇 시간씩 훌쩍 가버리곤 하는데 그러다가 공부에 소홀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 조금 우스운 것 같기도 했어요. 아들내미 취업할 때도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거든요. 알아서 척척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해버린 아들이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아무튼 종민이 덕분에 저는 요즘 인생의 2막을 시작한 느낌이에요. 50대 중반에 생각지도 못한 공무원 시험 준비 뒷바라지를 하게 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들보다도 어린 남자와 연애까지 해버리게 된 것도 그렇고 말이죠.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루하루가 색다른 기분이에요. 무료하기만 했던 지난 날들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인생이 다시 재미있어졌다고나 할까요? 아들도 주말이면 집에 한 번씩 오곤 하는데요. 제 표정이 밝아졌다면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거냐고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그냥 평일에 혼자 운동 겸 산책 다니고 해서 활력이 조금 생긴 것 같다고 둘러대곤 하죠. 종민이 하고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종민이는 저에게 선물 같은 녀석이에요. 언젠가는 제품을 떠나게 될 테지만 그때까지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야무지게 뒷바라지도 해줄 거고요.
또 책 보느라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달려들면 쌓였던 걸 다 날려버릴 수 있도록 정성스레 사랑도 해줄 생각이랍니다. 물론 연애하는 횟수는 줄여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요. 종민이와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날이 오더라도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볼 생각이랍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 말이에요. 그저 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 주기만을 바랄 뿐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